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이죠. 월간, 오늘은 월간 조응천 시간입니다. 민주당 조응천 의원 어서 오십시오. 예, 오랜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민주당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? 민주당 당내 얘기부터.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우상호 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면서요? 예, 어저께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제 우 비대위원장은 출마 자격 재논의는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설명했다고 하고,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출마 신청서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하고, 아니 지금 비대위가 피선거권 없다고 유권 해석을 했는데 그래도 신청서 내겠다. 이거는 이게 가능은 한 거예요? 낼 수는 있어요? 내는 거야 뭐 자유겠죠, 본인의. 근데 그걸 받아들이냐 마냐는 거는 지금 형식적 요건에 안 맞으니까 예. 이번엔 힘들다라고 이미 비대위에서 입장을 밝혔고 당무위에서도 그거 다 얘기가 된 건데, 그래도 부득부득 내겠다니까 뭐 내는 거 어떡하겠습니까? 받아야 되겠죠. 그 일각에서는 그냥 정무적으로 볼 때 출마를 허용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젊은 정치인을 토사구팽한다는 이미지를 자칫 줄 수도 있고, 또 전당대회 흥행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, 굳이 뺄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덜어 나오던데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? 이제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이 뭐 원칙을 잘 지키지 않았다, 뭐 당헌 당규를 잘 지키지 않았다, 근데 왜 이번엔 그걸 지키려고 그러냐라고 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인데, 글쎄 원칙을 지키겠다는데 그걸 또 비난하겠다는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.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. 아하. 예, 원칙의 문제인데 예외를 인정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. 그래서 원칙을 지키겠다.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? 근데 그걸 왜 그 청년 혹은 뭐 여성을 박해한다, 핍박한다, 혹은 뭐 토사구팽이다 이런 프레임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예, 저는 좀 온당치 않다. 온당치 않다. 예, 근데 지금 전당대회가 너무 막 어대명 하면서 국민적인 관심도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 아닌가요? 예, 좀 그렇죠. 아무래도. 그리고 사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, 네. 돌이켜 생각해 보면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고, 그 직후에 이제 충격적인 패배가 있은 다음에 예. 저희 뭐 국회의원 또 뭐 당직자 전부 다 야, 이들은 어렵다 해가지고 반성과 쇄신 있어야 된다, 민주당 바뀌어야 된다 예. 해서 각급 단위로 토론회 같은 것이 막 일어나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태어나자, 이번 계기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2년 후에 총선도 어렵다,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는데, 네. 전준위에서 전대 룰을 가지고 뭐 옥신각신하고 하다가 네. 그게 봄눈 녹듯이 슬금슬금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. 안 나와요. 예, 거기다가 또 여당이 뭐 정말 지리멸렬하고 있고요. 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막 떨어지고 있고. 예. 그런 상황에서 참 지금 민주당의 쇄신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한가한 얘기 비슷하게 지금 돼버렸어요. 예,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지금 안타깝고, 이러다가 또 그냥 흘러가면 예. 당의 얼굴만 바뀌는 거지, 그 잘못된 민주당은 그대로 하나도 바뀐 거 없이. 간판만 바뀌고 얼굴만 바뀌는 거지, 네. 속 알맹이는 그대로인, 그렇죠. 쇄신 없는 상황이. 예, 배의 구멍은 그대로 났는데 1등석 주인만 바뀐 거죠. 그 비유 참. 예, 배에 구멍 나갖고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1등석 주인 바뀐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, 그 말씀. 예, 그래서 지금 뜻있는 의원들 한 30분 정도가 전당대회하고는 상관없이 예. 매주 한 번씩 의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공개 토론회를 한 10번 정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예, 전당대회하고 상관없이. 상관없이? 누구예요? 30명 지금 뭉치신 분들은? 개파, 이게 무슨 개파냐. 도저히 한번 찾아보십시오. 알 수가 없습니다. 다 섞여 합니다. 있어요? 예, 다 합니다. 조응천 의원님 들어가시고. 예. 또 누구? 예를 들면 이원욱 의원도 있고, 김종민 의원도 있고, 쫙 다. 친명계라고 하는 의원들도 계시고. 친명계도 꽤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그렇게 30명 정도가 이제 줄기차게 쇄신을 다시 얘기할 거다. 20대 후반까지 있습니다. 네. 아, 그래요? 예, 기자분들 다 모시고 그렇게 할 겁니다. 언제 시작하세요? 이건 처음 다음 듣는 주부터. 얘기네요, 제가. 아, 그렇군요. 네. 지금 대통령 그 지지율, 이례적으로 낮은 지지율도
민주당 쇄신론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? 그럼요. 왜냐하면 이 손뼉이 맞아야지 소리가 나는데 저 여당이 저렇게 내분 상황인데다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면은 우리가 당 쇄신하자 그러면 아니 왜 여당을 비판하고 대통령의 실정을 비난해야지 왜 자꾸 총구를 우리 내부로 들이대냐 왜 내부 총질하냐 그러면서 이제 과일 얘기가 나오잖아요. 과일 수박이요. 그 유명한 수박. 그러니까 저희가 힘을 못 받아요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 당의 뭐 문제점 이게 치유가 되느냐. 구멍은 아니, 그대로 뚫려 있는데.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만날 때마다 좀 제발 좀 잘해라 미치겠다 좀 부탁하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다. 거기가 잘하셔야 우리도 쇄신 분위기 나오고 우리도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. 그렇죠. 힘을 못 받으니까요. 저는 여당 지지율 하락하고 대통령실 지지율 하락하면 민주당을 막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가 아무 문제 없으면 아니에요.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. 네. 알겠습니다.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. 자, 당 밖의 현안으로 좀 가보겠습니다. 어제 국정원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. 탈북어민 북송 사건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두 전직 국정원장이 고발된 상태인데요. 특히 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이게 사진과 함께 지금 뜨거워요. 사진 좀 보여주세요. 예. 3년 만에 다시 떠오른 이 사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, 조 의원님? 저는 어쨌든 저 영혼 없는 공무원들 5년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새 정부에 충성하는 그런 관료들 보면서 공무원은 정권이 아니고 국민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민주정의 원리에 맞는데 참 영혼 없는 관료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탄식을 일단 했고요. 통일부 얘기하시는 거예요? 뭐 통일부뿐만 아니죠. 뭐 원전 문제도 그렇고 지금 뭐 정권 바뀌니까 180도 바뀌는 게 지금 한두 개입니까? 그리고 뭐 국정원 이 자체조차 조사를 해가지고 두 원장을 직접 고발한 것도 이례적이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즉각 중앙지검은 배당을 했고요. 전격적으로 압수했고 이게 다 뭐냐면은 저는 비정상적인 검찰총장 장기 공석 상태에서 한동훈 장관이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대검 차장, 뭐 중앙검사장, 대검 공공수사부장 비롯해서 주요 수사 지휘 라인부터 실무진까지 윤석열 사단으로 정광석화처럼 인사를 쫙 지금 마무리했습니다. 예.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뭐 법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이거 왜 그랬겠냐? 왜 그랬습니까? 검수완박이 9월 10일부터입니다. 그 전에 전 정권에 대한 사건 웬만큼 다 마무리하기 위한 겁니다. 왜 그러냐? 검찰총장 그냥 되나요? 인사청문회 해야죠. 인사청문회 하죠. 그럼 물색해야 되고 청문회 일정 잡는데 한 달 걸리고요. 청문회 과정에서 난리 나고요. 그러면 또 임명하는데 또 한 달 이상 걸리고 한 2달 걸립니다. 그다음에 후속 인사를 하게 돼요. 검사장, 고검장 한 번, 또 몇 주일 있다가 또 부장, 차장 한 번. 그러면 석 달 넘어갑니다. 그럼 검수완박 와요. 수사를 못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 전에 수사를 웬만큼은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수밖에 없었다. 자, 그 수사가 물론 정당하고 이제 꼭 필요한 거라면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. 근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? 아니, 처음부터 이걸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하도록 한 인사를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이렇게 이미 수사팀을 꾸려놨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게 뭐냐.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. 그러면 지금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 탈북어민 북송 사건 이게 돌발적인 뭐 사건이 아니고요. 신호탄이다. 그중에 일부다. 이제 요거부터 시작해서
뭐 저희들 잘 알고 있는 대장동 사건, 뭐 성남 FC 후원금 사건, 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, 월성 원전 사건, 울산시장 선거 하명 개입 사건 뭐 등등등 전 정권과 관련된 사건들 아마 일제히 들어갈 거고요. 본격적인 사정 정국으로 들어갈 건데 이게 이제 9월 10일까지는 대충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우리 당 전당대회가 8월 28일로 예정돼 있죠. 828이죠. 예. 네. 뭐 한참 사정 정국 이제 펼쳐질 때. 한가운데입니다. 그럼 과연 전당대회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치러질 것인가? 그것도 또 두고 봐야 돼요. 전당대회가 그럼 뭐 연기가 된다든지. 연기는 아니지만 예. 사정 정국의 한가운데서 치러지는데 최소한 축제처럼은 안 치러질 거라는 말씀. 그렇죠. 그러면 아마 뭐 두 가지를 상상할 수 있겠는데 뭐 다 사정 정국에 맞서 가지고 저 부당한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서서 대항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구심점으로 해서 여기 맞서자.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고. 그럼 또 쇄신, 혁신 이런 주제는 쑥 들어갈 쑥 거다. 들어가죠. 쑥 들어갈 쑥 거다. 들어가죠. 그러면은 이재명 의원이 지금 이제 뭐 사정 정국이 펼쳐진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이재명 의원 대장동 뭐 수사 이런 거 진행되면 결국 이재명 의원에게 더 유리한 전당대회. 그럴 수도 있겠고. 조금 더 압도적인 전당대회. 예. 그 사람을 구심점으로 해서 혹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이 리스크를 계속 껴안고 가는 게 또 위험하지 않겠냐. 또 그런 이런 주장이 나올 주장도 될 수가 있겠고 어느 주장이 더 셀지는 모르겠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어쨌거나 이게 검찰 인사와 쭉 이렇게 연결이 전당대회가 거기에 휘둘릴 것이다.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. 뭐 검수완박 일자와 전당대회 일자, 검찰의 스케줄,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뭐 계속 저렇게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뭐 고물가, 고환율, 고금리 뭐 이런 게 사실 제일 큰 문제잖아요. 퍼펙트 스톰. 이런 파지티브한 어젠다를 선점해서 여권을 얘기를 한 게 나은데 그렇게 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예, 어차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결국 조 의원님은 윤 정권의 어떤 지지율 만회 뭐 또 국면 전환 이런 의도도 깔려 있고 또 정치 보복 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수사가 아니겠느냐, 압수수색 아니겠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제일 자신 있고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 게 그걸 거니까요. 여기에 대한 답변은 2부의 하태경 의원 또 인터뷰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 좀 들으시는 걸로 하고 이 얘기를 좀 가보죠. 지금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? 아무래도 그동안에 뭐 능력 위주의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각 인사가 아직도 구성을 다 못했어요. 내각 인사 논란이 제일 컸겠고 또 정말 이건 토사구팽입니다. 이준석 대표. 이준석. 토사구팽이라고 보세요? 예. 전국 선거 2번 다 승리로 끝나고 나니까. 2차 대전 때 패튼 전차군단, 패튼 사령관 끝나자마자 날렸지 않았습니까? 이준석 대표 저렇게 토사구팽. 토사구팽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건데요? 아마 2차례 가출하면서 좀 구원 관계가 좀 있었고 또 개인적인 호불호가 좀 깊게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성접대 의혹이 검찰에서 그거는 이제 옳다구나 한 거죠. 마침 또 그게 나온 거예요. 옳다구나죠. 옳다구나. 뭐 같이 못 간다라는 판단은 기왕부터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무슨 얘기요? 같이 못 간다. 언제부터 들으셨어요? 대선 때부터. 대선 때부터 이준석이랑 같이 못 간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안에 의원들이 리스트가 뭐 몇 명 있었죠. 그때 같이 못 갈 사람. 또 있어요? 이준석 대표 말고? 누구요? 그건 뭐 몇 명이요? 한 2-3명 되죠. 2-3명 같이 못 간다. 근데 마침 이제 성접대 의혹은 옳다구나. 옳다구나죠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요번에 그 순방 때 문제가 된 비선 논란. 뭐 이런 거 정도가 결정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킨
그런 요인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. 대통령실에 뭐 이른바 극우 유튜버의 누나가 근무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. 뭐 5.18 비하를 비롯해서 각종 막말을 한 전력이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또 지금 이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의 누나다. 근데 처음에는 대통령실이 연좌제 적용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이다가 그 누나도 공동 운영자였었다는 게 밝혀지자 어제 사표를 냈습니다. 청와대에 근무하셨던 분이시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모든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은 임용 전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검증을 합니다. 철저하게. 아니 근데 이분은 홍보수석실의 말단 직원이었대요. 아니 그래도 행정용원이라도 왜냐하면 아. 그 사람이 행정용원이다 아니다는 문제가 안 됩니다. 지금 청와대 직원이다. 용산 직원이다. 예. 참 대통령실 직원이다. 네. 그걸로 대통령께 누가 되는 거지 직급이 얼마나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. 아 그러면은 제일 아래 직급이어도 다 검증해요? 청와대 대통령실 들어오려면? 네네네. 아, 다 검증합니다. 다 검증해요? 근데 뭐 유튜버로서 이 동생하고 같이 활동을 했다고 네. 뭐 그래요. 뭐 출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. 예. 거기에. 거기다 또 뭐 5.18 폄훼도 하고 뭐 세월호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검증을 했나 검증 안 하고 들어온 것 같은데 글쎄 지금 대통령실이 문제를 좀 키우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. 아 무슨 말씀이실까요? 아니 뭐 좀 뭐가 문제가 터지면은 조금 알아보고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조치하면 그때그때 끝나는데 아하. 이 대응 매뉴얼이 일단 이 사람 능력 있어 뽑았다. 그리고 두 번째 법적으로 문제 없다. 세 번째 전 정부보다 낫다. 아, 예. 뭐 이렇게 3당 콤보로 딱 나가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덮어버린단 말입니다. 이미 커질 대로 커지고요. 아하. 네, 사표 수리하고. 대통령실의 대응 방법이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지지율 하락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 분들 다 면면을 아시잖아요. 조홍천 의원은 아시잖아요. 저는 몰라도. 좀 참모들 면면에 조금 참모들은 좀 아는 편이죠. 문제가 지금 있다고 보세요? 아니 그러니까 정직이 가장 훌륭한 방책입니다. 예.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은 이렇게 뭐 능력이 있어서 뽑았는데 왜 그러냐 전 정부보다 낫다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하면은 네. 국민들께서 금방 알아보시죠. 혹시 대통령실에서는 다 이렇게 답변하십시오. 도어 스태핑 뭔가 보고를 다 드리는데 대통령이 안 읽으시는 건 아닌가? 지금 요번에 요 안정권 씨 누나 문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죠. 요거는. 네, 그건 아니죠. 요건 아니죠. 근데 네. 전 정부보다 낫다 이거는 아마 애드립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. 네, 그쵸. 대통령께서. 예. 그거는 조금 이제 시일이 가면은 대통령은 뭐 조금 나아지시겠죠. 알겠습니다.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.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.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창당을 주변에서 제안받고 있다.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창당하려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울 겁니다. 전국적으로 몇 개 시도에서 시도당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건 아닐 건데 모르겠습니다. 그 가능할란가? 예. 굉장히 힘들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. 조 의원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잊지 않으셨죠?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